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클로즈 업. 자, 오늘은 이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거의 한 분기에 한 번씩밖에 모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많아봐야. 교보증권 송파지점 최성환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길 좀 멀죠? 저기 9호선이 석천역에서 생겨서 굉장히 괜찮았어요? 빨리 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글로벌 경기는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는 악재겠죠. 다만 이런 가운데 중국이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호재. 미중 무역 분쟁은 또 조금은 불안감이 완화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호재.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이 조금 더 쏠릴까요? 작년하고 지금 올해는 확연하게 좀 다른 분위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는 호재성 뉴스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계속 네.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그마한 호재만 나와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죠. 뭐 앞서 잠깐 뉴스 나왔지만 뭐 짐 로저스 관련해서 네. 농업 관련주 강세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애플의 주가 하락하면서 스마트폰 판매 성장률 둔화되고 반도체 경기 둔화된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이런 또 상승이 또 시사하는 바가 성장 산업에도 주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경기는 특히 이제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4차 산업 관련해서 AI, VR, 결국에는 자율 자동차 등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시장은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단지 그 미중 분쟁이라는 부분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패권 싸움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장기적으로 볼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소비 관련주에 대한 또 부분도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또 최근에 오늘 뉴스 나왔지만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과 또 증권거래세 6조 원 규모의 네.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주식을 팔 때 이익이 났던 손해가 났던 0.3%에 대한 세금을 세금을 현상 내죠. 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폐지된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또 1,000만 원을 줄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네. 세금 많이 걷는다고. 알겠습니다. 그 소비 인상, 그러니까 소비 부양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중국 소비 부양. 지금까지는 이제 인프라 투자해갖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채가 너무 늘어나더라. 네. 이제는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소비 부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또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결과가 발표됐어요. 네. 춘절 앞두고 있고. 네네. 여기서 좀 기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여러 뉴스에서 나오지만 올해 같은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 대비해서 약 36% 증가한 650만 명이 지금 들어올 거다 올해. 네. 특히 춘절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 관광객 수요도 증가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과거에 지금 사드나 한한령 영향으로 주가가 상당히 빠졌었던 면세점이나 화장품 관련 이러한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기지기를 펴고 있습니다. 잠깐 뭐 화면에도 나오지만 예전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잔뜩 그 단체 버스들이 쭉 서 있고 네.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와서 있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면세점 관련주로 호텔 신라 또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뭐 신세계 등이 좀 주목받을 걸로 보여지고 화장품 관련주로는 역시 아모레, 퍼시픽, 또 LG생활건강, 또 중소형주에서는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또 그리고 최근에 뭐 CSS 코스믹이나 ACT 같은 그런 회사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중국 소비 부양책에 따른 관련주에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최성환 부장하고 예전에도 이제 방송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나름대로 혼자 생각했던 별명이 뭐였었냐면 유아용 콘텐츠 기업의 구루 정도. 굉장히 그쪽에 조예가 깊으셔서 최근 들어서 아기상어가 또 빌보드에서 엄청난 또 그 성과를 얻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삼성출판사, 오로라 이런 것들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유튜브 지금 사실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희 집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월 평균 뭐 10,000원 이상을 비용이 나갈 정도로. 근데 보면 이 어디나 과거의 장소나 시간에 어떤 한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전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국내 컨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진출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화면 나오는 이런 아기상어를 서양에서 글로벌에서 노래를 부르고 따라하고 네. 상당히 큰 어떤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이게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강한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단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좀 길게 보시는 기회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좀 앞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최성환 부장이 오늘 들고 온 좀 관심주가 있는데 저도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던 종목이었어요. 일단 종목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지난번에는 오로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알톤 스포츠라고 아마 시장에서는 최근에 많이 좀 조회는 많이 안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잊혀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도 가치 투자의 어떤 그 취지를 살려보고자 어떤 종목이 좋을까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주식농부 박영옥 씨. 이가 알톤 스포츠의 2대 주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럼 이 기업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사업 보고서도 보고 뭐 재무제표 보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장점을 갖고 그런 그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여기에 들어왔는지 그걸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이제 그 자전거가 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4차 산업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경제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카카오 카풀과 이슈가 되면서 사실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소유에서 공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우버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이런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사업 파트너가 되면서 알톤 스포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 우버가 자율주행 자동차 아시죠? 네네. 자율주행 전기 자전거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자율주행 전기 자전거. 자전거. 그러니까 소비자가 세워놓으면 저절로 자기가 가서 충전하고 이런 전기 자전거가 생각 안 해보셨죠? 잠시만요. 이게 네. 알톤 스포츠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일반 그냥 우버의 비전입니다. 우버의 비전. 네, 이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친환경,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뭐 석탄이나 석유로 돌아가던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친환경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듯이 이 전기 자전거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관련해서 우버가 바로 이제 그런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전기 자전거를 만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M&A가 네.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전기 자전거를 생산하는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필요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금 글로벌 사례에 굉장히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톤 스포츠는 그 공유 자전거, 그냥 공유 자전거도 아니고 공유 전기 자율주행 자전거 여기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예요? 알톤 스포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생산, 그러니까 네. 중국 천진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60만 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그러니까 친환경 동력을 이용한 이동 수단을 이 공유전기 자전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올해 1분기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요. 네. 해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작년에 약 6,500대 그러니까 65억 규모의 이미 전기자전거가 시범 서비스로 공급이 됐습니다. 북미 지역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2개 주라고 본다면 한 개 주 그러니까 한 개 주에 이제 시범 서비스로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거기서 서비스가 되면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네.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기존에 선진국 시장 그러니까 일본 쪽에 매출이 좀 있었다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자전거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증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전기자전거 그리고 매출 비중이 약 38%였다면 네. 2020년이 되면 약 63%로 거의 약 더 2배 정도까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해외 수출 비중도 작년 같은 경우 약 37%였는데 올해는 2020년 기준으로는 50%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매출액 기준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4,500억 정도 수준인데 이 회사의 목표는 2020년에 그래서 매출이 1,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현재 주가는 최근에 그 실적 부진을 이미 반영을 충분히 했고요. 오히려 작년에 회사가 턴어라운드하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우리나라에도 뭐 따릉이라든지 공유 자전거는 있으나 그것을 제자리에 옮기기 위해서 또 어딘가에 배치하기 위해서 트럭 있어야죠. 인력이 있어야죠. 근데 자율주행 자전거가 본인이 스스로 스팟에 가서 충전을 하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점점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알려지기 시작할 거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런 일반 자전거 도로에 전기 자전거가 들어가는 게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기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이나 이쪽 동남아 쪽에 가 보시면은 이 전기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스마트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으로도 바뀔 수 있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송파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 시장 클로저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